안녕하세요. 튼튼 시니어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다잖아. 매일 먹어야지. 아침마다 사과 한 알, 점심 후 바나나 한 개, 저녁에는 달콤한 수박 한 조각. 건강을 위해서, 변비 예방을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 열심히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작년에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과일, 채소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매일같이 과일을 드셨어요. 아침에 바나나, 점심에 사과, 저녁에 포도.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중 3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환자는 많고 그냥 과일, 채소 드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어떤 과일이 좋고 나쁜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이 과일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일이 혈관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이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대사 능력이 좋아서 과일의 당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당분이 많은 과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은 다시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 특정 과일을 과다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1.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바로 그 과일들이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내가 먹는 과일이 그렇게까지 나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그 과일이 조용히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진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병원 편도, 제약회사 편도 아닙니다. 건강식품 광고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공개합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둘째,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가?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과일들은 당뇨 걱정 없이 오히려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 같은 과일들입니다. 셋째,
과일을 먹는 올바른 방법과 시간까지 알려드립니다.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은 과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부터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위험할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과일이 왜 위험해요? 젊을 때도 잘 먹었는데 비타민도 많고 건강식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영상의 핵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냉장고 한 대쯤 있으시죠? 처음엔 소리도 조용하고 냉기도 팍팍 돌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같은 음식 넣어도 식는데 한참 걸리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몸속의 기관들이 예전처럼 빨리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특히 췌장, 간, 세포 이 세 군데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췌장이 약해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인슐린은 피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인슐린이 문을 열어서 당분이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췌장이 이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듭니다. 예전엔 당분 10개 들어오면 10개 처리했는데 이제는 7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는 피 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65세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0이 넘었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바나나 1개에 각설탕 5개에서 6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젠 췌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간이 지쳐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을 저장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어요. 간이 빠릿빠릿하게 과당을 에너지로 바꿨죠.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간세포가 줄고 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과당을 다 처리 못하고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68세 박철수 씨의 사례를 볼까요? 매일 저녁 수박을 드셨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1년 뒤 검사 결과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술도 안 드셨는데 말입니다. 수박 3조각이면 과당이 하루 20g 이상. 68세가는 이걸 다 처리 못한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당 받아라 해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전엔 네 하고 문을 열던 세포가 이젠 귀찮아요 하면서 문을 안 여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어떻게 할까요? 세포가 말을 안 듣네? 그럼 인슐린을 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지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71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엔 사과, 점심엔 포도, 저녁엔 바나나.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드셨습니다. 2년 뒤 당화혈색소 6.5%, 당뇨병 진단 기준이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결국 췌장이 지쳐버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 40대 때는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빠르게 충분히 만들어서 혈당을 척척 조절하고요. 간도 들어오는 과당을 바로바로 처리해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세포들도 인슐린의 말을 아주 잘 듣죠. 당분 들어와 하면 네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달달한 과일을 많이 먹어도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췌장이 예전만큼 힘이 없습니다. 인슐린을 예전의 절반, 많아야 70%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간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과당이 들어오면 예전처럼 바로 분해하지 못해서 그냥 지방으로 바꿔버리고 간에 쌓아둡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세포들도 문제입니다. 인슐린이 문 열어 해도 에이 귀찮아 하면서 잘 안 열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당분이 피 속에 계속 떠돌고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젊을 때는 과일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혈당은 올라가고 간에는 지방이 쌓이고 췌장은 점점 지쳐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60세 이후에는 당분이 많은 과일을 무심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간에 지방이 쌓이고 췌장은 점점 지쳐버립니다. 결국 당뇨병, 지방간, 심장질환, 그리고 치매까지 위험이 올라갑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의 선택과 양이 건강의 열쇠가 됩니다. 이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 그리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과일, 지금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아도 저녁 9시에 한 움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전에 혈당이 올라가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키위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5개를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섹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2배, 3배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60년 이상 살아오신 여러분의 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과일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와 함께입니다. 왜 아침이 좋을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천천히 올라온 에너지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당분을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밤까지 혈당이 높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이영자 씨의 경험입니다. 이영자 씨는 예전에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셨습니다. 식사 후엔 뭔가 달달한 게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공복 혈당 검사를 해보니 110을 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죠. 의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과일을 저녁 말고 아침에 드세요. 이영자 씨는 과일 먹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저녁 대신 아침에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최악의 시간은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왜 저녁이 안 좋을까요? 저녁, 특히 잠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자는 동안은 활동을 안 하니까. 당분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높은 혈당이 아침까지 유지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과일의 수분 때문에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식사 전후가 별 5개로 최고입니다. 오전 간식이 별 4개로 좋습니다. 점심이나 오후 간식 때는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별 2개로 비추천합니다. 잠자기 전은 별 1개로 절대 피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럼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60세 이후 하루 과일 적정량은 200g에서 300g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사과 1개, 바나나 1개, 귤 2개, 블루베리 1컵, 키위 1개, 토마토 2개, 아보카도 반개, 포도 10알 정도입니다. 과일 200g에서 300g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20g에서 30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당 섭취량을 50g 이하로 권장합니다.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밥, 채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절대 공복에 과일만 먹지 마세요. 왜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안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1시간에서 2시간 후 허기가 몰려옵니다. 과식하게 되거나 단 것이 더 당깁니다. 김순희 씨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침에 바나나만 먹었습니다. 바나나가 포만감이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10시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빵이나 과자를 먹게 됐습니다. 아침엔 적게 먹었는데 결국 간식으로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바나나를 먹더라도 우유나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있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김순희 씨는 아침 메뉴를 바꿨습니다. 바나나 반개, 흐릭 요거트 1통, 아몬드 10알. 이렇게 먹으니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고 간식도 안 찾게 됐습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왜 주스가 안 좋을까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포만감이 없어서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를 그냥 먹으면 1개 먹고 배부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는 3개에서 4개 짜서 1컵 만들어 마십니다. 그럼 당분을 3배에서 4배 먹게 되는 겁니다. 박정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오렌지 1개, 당근 반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 주스예요. 하지만 3개월 후 혈당 검사에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을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주스 한 잔에 당분이 50g 넘게 들어 있습니다. 콜라보다 많아요. 박정수 씨는 주스를 끊고 과일을 통째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요. 3개월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왜 천천히 먹어야 할까요? 빠르게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당분을 미리 분해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 씹으세요. TV 보면서 먹지 마세요.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을 먹는 올바른 방법과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과일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녁은 금지입니다. 하루 200g에서 300g을 식사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네 가지 과일은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보약 과일입니다. 당뇨 걱정 없이 오히려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과일들이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이 수호자라고 불립니다. 왜 블루베리가 좋을까요? 당분이 적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50g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15g입니다. 바나나 한 개가 27g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블루베리의 당분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피 속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당분이 천천히 피 속으로 들어가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안토시아닌의 놀라운 효과.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에 특별히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그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손상된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전선에 새 피복을 씌워주는 것처럼 뇌세포를 감싸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만 6천 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드신 분들은 안 드신 분들에 비해 기억력 감퇴 속도가 2.5년 늦춰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2.5년 더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69세 최순덕 씨는 2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셨다고 합니다.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병원에 가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셨지만 식습관도 바꾸라고 하셨대요. 최순덕 씨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시거나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셨는데 기억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신기하게 깜빡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블루베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블루베리 하루 권장량은 1컵 약 150g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요거트에 블루베리 반 컵 섞어서 오후 간식에서 냉동 블루베리 반 컵을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 블루베리는 비쌉니다. 하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훨씬 저렴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수확 직후 냉동했기 때문에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1년 보관 가능합니다. 먹기 30분 전에 꺼내두면 살짝 녹아서 먹기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요? 그거 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버터 과일이라고도 부르죠. 왜 아보카도가 특별할까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 약 200g에 들어있는 당분은 단 1g입니다. 사과 한 개가 19g, 바나나가 27g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지방이요? 지방은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방에도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 버터, 튀김 등에 있는 지방은 혈관을 막습니다. 좋은 지방은 불포화지방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등에 있는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몸속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 45명을 대상으로 5주 동안 매일 아보카도 1개씩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평균 13.5mg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평균 2.5mg 증가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66세 박동수 씨의 경험입니다. 박동수 씨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50, LDL 콜레스테롤 172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박 씨는 약 먹기 전에 식단부터 바꿔보고 싶으셨대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아보카도가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버터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하지만 소금 살짝 뿌려서 드시니 맛있더라고요. 3개월 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뭘 하셨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아보카도 제대로 먹는 법은 하루 권장량은 반 개에서 1개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좀 높습니다. 한 개당 약 250칼로리. 그래서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전립선과 혈관의 친구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과일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씨가 있으니까요. 왜 토마토가 60세 이후에 좋을까요? 당분이 적고 영양은 풍부합니다. 토마토 중간 크기 1개 약 150g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5g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죠. 대신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이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전립선 건강 보호를 합니다. 60세 이후 남성분들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보호하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연구에서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았다고 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혈관 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죠.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김철호 씨는 밤에 화장실을 3에서 4회 가셔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에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드셨습니다. 비뇨기과에 가니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시고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전립선에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셨대요. 김철호 씨는 매일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 내지 2번으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토마토의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1개에서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에서 15개입니다. 중요, 익혀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생토마토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더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세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네 번째 과일은 변비 해결사이자 면역력 부스터인 키위입니다. 왜 키위가 60세 이후에 좋을까요? 당분이 적당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키위 한 개약 100g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9g입니다. 바나나보다 3배 적죠. 대신 식이섬유가 3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시나요?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이 25g에서 30g인데 키위 한 개면 그중 10%를 채우는 겁니다. 키위의 세 가지 놀라운 효과는 첫 번째, 변비 해결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 확실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54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매일 키위 2개씩 먹게 했습니다. 배변 횟수가 주 2회에서 주 5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C가 약 70mg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보다 1.5배 많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죠. 세 번째, 혈압 낮추어줍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루 2개만 먹어도 칼륨 권장량의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8주 동안 매일 키위 3개씩 먹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3.6 낮아졌다고 합니다. 76세 정미숙 씨는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3일에서 1회 한번 볼까 말까 했어요.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치질까지 생겼어요. 변비약도 먹어봤는데 자꾸 먹으면 나중엔 약 없이는 못 본대요. 딸이 키위가 변비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다 드렸습니다. 정미숙 씨는 매일 아침 키위 2개씩을 드셨습니다. 골드 키위로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약 없이도요. 이제는 키위가 없으면 불안해요. 키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먹고 나서 입술이나 혀가 따끔거리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5가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은 물론 혈관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튼튼 시니어 TV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오늘부터 식탁 위에 과일 5대장을 올려보세요.